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2월 23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어저께 아주 깜짝 놀랄 일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판결 바로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재소장 직접 관계가 있는 헌재소장도 지금 헌법소원을 해놨거든요. 이런 그 사법부라든가 이런 헌법재판소 이 소장을 갖다가 돌연 불렀습니다. 청와대로 회동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아래 가끈을 매지 말라. 오해받을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오해받을 일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을 텐데 왜 대법원장을 부르고 헌법재판소장을 불렀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코드 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 인사들입니다.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우리법연구회 지금 국제인권법협의회 소위 이념 서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원의 인사로 정격적으로 발탁한 소위 인사가 바로 대법원장 김명수입니다.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다 이념적으로 소위 진보 성향 판사들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 내지 검사로 그런 출신들로 이루어진 헌법재판관들과 소장이고 또 재판관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부르고 헌재소장을 부르고 물론 양념으로 주위에 정세균 총리니 무슨 박병석 국회의장이니 다 같이 불렀지만은 선관위원장이니 불렀지만 이거는 대법원장을 돌연 회동한 것은 타이밍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그 사설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 그 판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 등 돌연 회동을 한 것은 사법농단 아니냐 하고 강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오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간담회를 가고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분기점인 거 알면서도 왜 이 시점을 택했을까요? 국가에 중대한 현안이 있습니까? 지금 백신 외에 또 있습니까? 백신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백신에 대한 지금 이것을 구해야 되는 그 관련된 그 긴급 대책 회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이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었는데 어저께 하필이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지만 그것을 믿을 국민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 바로 핵심을 얘기한 겁니다.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 그러면서 그것을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서 그 점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쟁점 아닙니까? 이게 만남의 핵심적인 어떤 목적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이 대법원장, 지금 오늘 2시에 열리는 이 정말 역사적 이 재판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만난다는 것. 이거는 만난 시점과 발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아니, 사설자가 아니고 국민들이 어저께 그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개탄을 하지 않는 국민들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신문이 있던 날 아닙니까? 대통령 재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윤 총장 징계가. 그러면 이에 대한 정지 신청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 날엔 또 조국 전 장관, 오늘 조국 전 장관 안에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라든가 사모펀드 또 증거인멸 뭐 등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 구형된 상태에서 법원에 오늘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부르고 헌법재판소장을 부르고 한다는 것. 오얏나무 밑에 갈 때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라는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왜 그랬을까?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이렇게 긴급한 일인가? 어저께 나온 일은 긴급한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검찰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다.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그걸 완전히 제도로 정착을 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과제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힘을 좀 모아달라. 이게 뭡니까? 이 말이 바로 부적절하다는 그런 내용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정경심 재판이 있습니다. 조국 관련 정경심 재판이 이제 선고 공판입니다. 오늘. 그런 시기에 조 전 장관의 일가 사건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입니다. 헌재에서도 윤 총장이 자신에게 정직 2개월 내린 검사 징계법이 위헌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제기했던 헌법소원 등이 올라가 있는 사실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은 윤 총장 징계가 원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법원과 헌재에 제기된 윤 총장 관련 사건 모두의 당사자입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판결을 내리는 조직의 그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불러 모아가지고 검찰 개혁 얘기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그게 적절합니까? 청와대에 오부요인 간다면 하루 전에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루 전에 바로 공지됐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등을 제외하고 오부요인들과 만난 것도 7개월 만이라 합니다. 7개월 만에 그렇게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론은 급한 일은 바로 이 재판,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이런 재판, 이런 것을 또 정경심 선고 공판, 이런 것을 앞두고 급조된 행사가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것은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게 의혹일까요? 사실일까요? 의혹이 지금 많이 증폭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을 줄줄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법연구회,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진보 진영 출신들이 다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또 대법관, 대법원장 다 이런 이념 서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민변 진보진영 출신이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헌재소장을 청와대에 불렀다는 것은 정권 현안 재판에 대한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관찰을 해본다면 이것이 사법농단이 아니냐.
사법농단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조선일보가 사설자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 판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이라든가 이 헌재 소장 등등을 돌연 불러가지고 회동하자. 그것도 어저께 여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하루 전에 공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사법농단 아닐까라는 사설 제목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법농단,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법농단, 그것이 무엇일까? 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암흑의 시대입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